안녕하세요. 이상근입니다. 자, 지금부터 23년도 간평 경제학 기출 해설을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강의는 믿음, 신뢰가 중요하죠. 그래서 잠시 제 경력을 일단 설명하고 기출 해설을 하겠습니다. 자, 저는 예전에 이제 행시 재경직 12년차 실전만 12년을 했고요. 2차에 경작이 있지만 1차에 이제 객관식 경작 40개, 재정 40개를 실전에서 풀었어요. 12년 동안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수험 끝나고 이제 행시, 외시, 5급 강의를 22년 차, 올해 22년 차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7급은 좀 늦게 사겠지만 15년 차, 15년 차 지금 7급 강의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이제 뭐 노무사도 하고 그 다음에 9급도 일단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 이 정도면 믿음이 오나요? 자, 우리가 이제 이번 강의를 제가 준비한 이유, 즉 기출 분석을 하는 이유죠. 그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두 가지. 자, 우리가 이제 공부해야 될 이론이죠. 이 이론을 최대한 일단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스킬을 배우는 거죠. 자, 이거를 하려면 기출 분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기술 분석을 하다 보면 우리가 이제 간평에서 필요한 이론이 어느 정도인지 하는 것을 감을 잡을 수가 있죠. 하지만 이제 간평 기출에 나왔다 해가지고 우리가 다 공부하는 것은 아니고 그 중에 이제 너무 어려운 것들은 버리고 가는 겁니다. 예를 들면 자, 우리가 기출 분석할 때 제가 A급, 뭐 B급, C급 이렇게 이제 난이도, 중요도를 구분할 겁니다. A급은 엄청 중요하고요. 자주 나오는 거죠. 자주 나오고 엄청 중요하다. 그 다음 B급은 중요는 한데 자주 안 나오고 좀 어려운 것들 이런 것들을 B급으로 잡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C급은 일단 어렵고 자주 안 나오는 거 이거를 C급으로 잡겠다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출에 나왔지만 우리가 알 필요가 없는 이론들 이거를 제가 이제 D급 또는 뭐 생소 자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겠습니다. 자, 생소한 선지는 제가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이론 강의 때도 제가 설명하지 않습니다. 기출 강의할 때도 설명하지 않아요. 이건 몰라도 기출에 나왔지만 몰라도 뭐 정답 찾을 수 있다면 굳이 뭐 알 필요 없죠. 자, 그 다음에 설사 이게 정답이 되었다 할지라도 뭐 이렇게 스킬로 만약 정답을 찍을 수 있다면 굳이 뭐 이걸 알 필요 없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론을 최소 분량으로 가는 겁니다. 최소 분량. 우리가 실전에 가려면 이론을 최소로 해서 가야 돼요. 너무나 많이 가져가면 오히려 점수가 안 나와요. 참 신기하죠. 그래서 그 시험에 딱 필요한 만큼만 가져가는 것이 점수를 극대화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스킬인데, 자, 이거는 이제 제가 12년 동안 실전을, 그죠? 재경제 실전, 객관식 경제학 40개짜리 12년 동안 해왔기 때문에 뭐 누구보다 스킬을 잘 알겠죠, 그죠? 자, 이런 스킬을 통해서 이제 내가 알고 있는 이론을 가지고도 조금 더 점수를 극대화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세한 내용은 이제 기출 분석하면서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스킬을 우리가 일단 생각할 때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출제자 의도입니다. 자, 출제자가 왜 정답을 거기에 두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그냥 문제를 보고 왜 정답이 3번이지? 요렇게 해서 3번이구나.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왜 3번인지 일단 생각해 보고 그 다음에 출제자는 왜 3번에 정답을 뒀을까 하는 거. 자, 내 경험이죠. 경험을 해보면 출제자는 문제를 낼 때 힌트를 줍니다. 힌트. 특히 문제가 어려울수록 힌트를 줘요. 문제를 어렵게 내면은 당연히 수험생들이 풀 수 없다는 걸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문제를 어렵게 낼수록 힌트를 줘요. 그래서 우리가 이 출제자 의도를 잘 생각해 보면 어려운 문제라 할지라도 맞출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점수가 극대화되는 겁니다. 자, 41번부터 보겠습니다. 41번. 23년도 간평 41번.
X제 시장 수요곡선, 시장 공곡선이 있다. 자, 우리가 이제 균형의 논리죠. 두 곡선이 만난 점이 완전 갱신의 균형인데 이렇게 함수가 주어지면 제가 보기에는 눈으로 바로 균형값을 구해야 됩니다. 눈으로 이렇게 써서 하기보다는 쓰면 시간이 걸리니까 눈으로 해서 일단 균형을 구하자. 자세한 내용까지는 구할 필요 없고 일단 최초 균형이라도 먼저 구해보면 거기에 힌트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최초 균형은 일단 구하자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QS 공급량인데 20개를 왼쪽에 넘기면 되겠죠, 그죠? 일단 처음이니까 한번 써보죠. 지금 요거잖아요, 그죠? 이때 요 20을 넘기잖아요, 왼쪽으로, 그죠? 그럼 80이죠? 그 다음 마이너스 2p 오른쪽 넘기면 플러스 2p잖아요. 그래서 가격은 처음에 균형 가격은 40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Q는 당 20개가 되겠죠, 그죠? 자, 이거를 여러분들이 문제 보고, 그죠? 바로 그냥 이거를 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를 생략하고 이거 쓰지 마시고 쓰면 시간 걸리니까 바로 눈으로 그냥 이거 넘기면 되죠. 넘겨서 빼주면 되잖아요, 그죠? 그럼 80. 그 다음 이거 넘기면 플러스 2p. 자, 이제 조금 수학 능력 떨어지시면은 요 정도는 써도 되겠다. 하지만 이제 정말 계산 잘하신 분들은 요것도 쓸 필요 없죠. 그죠? 이것도 딱 시험지 보고 바로바로 해서 P와 Q 값을 구하시는 게 시간, 속도면서 조금 더 낫겠죠. 자, 그리고 이제 그림을 그려봐야 돼요. 그림. 지금 이제 공급량 20개라는 것은 20개에서 수직선이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수직선. 그 다음에 수요 곡선은 우하향이죠. 우하향. 얘가 40이다. 그 얘기죠. 여기는 20. 자, 이때 물품세를 부과하면 그때 새로운 시장 가격이 얼마냐? 지금 그런 뜻이죠. 새로운 시장 가격. 자, 나 같은 경우는 이때 선지도 쭉 봅니다. 선지의 구조를 보는 거죠. 잘하면 선지의 어떤 특성도 있거든요. 힌트가 줄 수 있기 때문에 선지를 보는데 지금 힌트가 없죠. 그죠? 10, 20, 30, 40, 50. 그죠? 일단 조금 더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자, 우리가 물품세를 부과한다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공곡선이 있을 때 이 공곡선이 비용이거든요. 비용은 코스트는 세로 추겠어요. 따라서 지금 정부가 생산자에게 물품세를 부과하면 생산자의 비용이 올라가잖아요. 그죠? 생산할 때 비용도 올라가지만 추가로 조세 비용도 올라가기 때문에 이 비용이 올라간다. 이 비용이 올라가려면 위로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점프하는 거죠. 그죠? 비용이 이렇게 상승하기 때문에. 그죠? 자, 우리가 방향을 잘 보셔야 되는데, 자, 여기서 이제 만약 생산자에게 물품세를 부과하면 비용이 올라갈 건데, 근데 수집 방향 올라가잖아요. 그죠? 수집 방향이 올랐어요. 그죠? 수입 방향으로. 근데 수입 방향을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수익선이죠. 그죠? 수익선. 자, 그래서 공곡선이 수익선일 때 생산자에게 물품세를 부과하면 이 공곡선이 그냥 그대로 이렇게 멈춰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 얘기죠. 그대로 있다. 그 얘기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시장 가격도 역시 40원. 즉 새로운 균형도 최초 균형과 똑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새로운 가격은 40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다. 자, 다소 조금 어려운 문제일 수 있지만 하지만 제가 간편 기출을 쭉 분석해 보니 이 문제가 상당히 많아요. 물품세를 부과하는데 공곡선 기울기, 그죠? 아니면 수요곡선 기울기 이렇게 해서 응용하는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이 정도도 맞춰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40이죠? 4번. 자, 그 다음 42번. 자, 탄력성에 관한 설명을 옳은 거. 자, 우리가 이제 서술형이라고 제가 표현하겠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5번 선지를 보시면 문장형으로 완성되어 있죠. 문장형. 이걸 제가 서술형다라고 할 건데 자, 여러분들 출제자라면 정답을 어디에 둘까요? 정답을. 자, 1번에 만 1번 선지 정답 두면 1번 딱 보고 바로 답 맞추는 거죠. 그죠? 시간이 너무 짧아요. 일단 출제자들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원칙이다. 그럼 어디에 정답을 둬요?
당연히 1번 읽고 2번 읽고 쭉쭉쭉 읽어도 답이 안 나오고 또 5번에도 정답을 해놔야 그래야 사람들이 쭉 다 읽어보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시간이 걸리겠죠? 자, 이게 출제자 의도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당연히 거꾸로 읽는 거죠. 5번부터. 그죠? 실제로 분석해 보면 5번에 정답이 가장 많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5번 읽고 4, 2, 1 다 읽었는데 어렵다. 너무 어렵다 하면 그냥 5번 찍으시면 돼요. 그죠? 자, 5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자, 원점에 출발하는 우상향 직선의 공급의 탄력성은 언제나 1이다. 자, 언제나 이 표현인데 언제나, 항상, 반드시. 자, 경제학은 사회과학이기 때문에 한국 사회에서 반드시 꼭 해야 된다 이런 게 없잖아요. 그죠? 사회라는 건 그게 없죠. 그죠? 지금 현재 윤 대통령 잘한다 못한다. 반드시 잘한다? 반드시 못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사회과학은 반드시, 항상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어요. 물론 이론에서 이론 공부하다 보면 항상 반드시 이렇게 성립하는 그런 논리들이 몇 개 있어요. 그죠? 자, 그런 것들 몇 개 평소 때 점검했다면 실전에서 이렇게 언제나 항상 이렇게 나오면 일단 의심을 해봐야 한다 하는 겁니다. 하지만 5번 선지는 우리 이론에서 공부한 거죠. 그죠? 지금 공곡선인데 원점 통과 직선이다. 그러면 어떤 점이든 항상 탄력성 1이다. 이건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죠. 그죠? 그래서 실전이라면 바로 5번 찍고 가야 돼요. 4번, 3번 읽지 않고 바로 5번 딱 보고 이 정도는 알아야 한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바로 찍고 넘어가야 됩니다. 자, 4번에 보시면 공곡선의 가격 축 절편 양립값도 갖는다. 자, 요거죠. 자, 공곡선의 가격축 절편이 양액값, 그죠? 즉 세로축을 통과할 때죠. 이때 어떤 점이든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항상 1보다 크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죠. 알고 있어야 됩니다. 언제나 1보다 커야 되죠. 그죠? 자, 수요곡선 수평선이다. 수요곡선의 모든 점에서 이 모든이란 표현도 상당히 조금 눈에 걸려요. 그죠? 하지만 이론, 우리가 공부 이론에 따르면 지금 무한대, 그죠? 수평선일 때는 탄력성이 무한대죠. 그래서 땡. 자, 수요 탄력성이 0보다 크면 사치제인가? 일단 정상제라고 알고 있어야 되죠. 정상제. 자, 그 중에 사치제는 초 탄력성 1보다 큰 제어다. 그래서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것은 필수제가 있기 때문에 0보다 큰 상품이 사치제다 하는 것은 일단 옳지 않은 거죠. 교토탈신 양수다 대체제죠. 그죠? 그래서 특별하게 제가 얘기하지 않으면 중요도는 A급입니다. A급. 그래서 나머지 B와 C급은 제가 언급을 할 거예요. 생소도 마찬가지. 언급하지 않으면 A급.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자, 3번. 자, 함수 주어져 있죠? 자, 균형에서 잉여값을 구하시오. 일단 이렇게 함수가 주어지면 수함수, 공구함수 주어지면 일단 최초 균형은 구하고 본다 라고 얘기했어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눈으로 그죠? 볼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자, 처음이니까 한번 제가 시범을 보이죠. 자,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여기 요 사이에 등호 들어갈 거고 등호. 그 다음 만사피 넘기죠? 그럼 플러스 8p. 그죠? P 앞에 8이 있구나라는 정도 머릿속에 이렇게 넣으면 되죠. 그 다음 만사 넘기면 40. 그죠? 따라서 P는 5다. 그죠? 이거를 암산해서 볼 수 있으면 좋겠다. 암산. 자,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한다는 것은 뇌의 힘을 키우는 겁니다. 그냥 뇌는 가만히 놔두고 그냥 손으로 써서 이렇게 하면 뇌는 편하지만 뇌가 편하면 우리가 실력이 올리는데 조금 더디고 그 다음 실전에서 시간이 많이 걸려요. 이거 다 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최대한 머리로 풀 수 있도록 연습. 그러니까 머리가 힘들고 피곤하고 할수록 실전에서 그만큼 점수가 올라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최초 균형 가격은 5다. 그죠? 5. 이때 잉여값을 구하시오. 잉여값.
자, 최초 균형 A점에서 소비자 잉여는 요만큼이잖아요. 그죠? 소비자 잉여 요만큼. 그 다음에 생산자 잉여는 요만큼이죠. 그죠? 자, 모두 삼각형이죠. 삼각형. 그러면은 객관식은 교수들이 이렇게 힌트를 줘요. 힌트. 자, 우리가 삼각형 크기를 구할 때 항상 앞에 2분의 1을 곱해야 되죠. 그 다음에 밑변, 그 다음에 높이. 그죠? 이렇게 우리가 삼각형 면적 구하잖아요. 근데 대부분 우리 수험생들은 밑변 높이 곱했는데 깜박하고 2분의 1을 안 곱해요. 그걸 출제자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선지를 보면은 정답 숫자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의 2배가 되는 숫자가 또 있다는 거죠. 요걸 안 곱하면 숫자가 2배 나오겠죠? 2배. 그죠? 정답 선지에 2배 숫자가 있을 거예요. 즉 결국 선지를 딱 보고 2배 또는 절반이 되는 선지들을 보는 거죠. 정답은 그 중에 하나다 하는 거죠. 자, 요거는 지금 현재 난이도가 가장 높은 공인 해결사에서도 여전히 적용되고 있어요. 삼각형 면적은 항상 2배 또는 절반이 되는 선지가 포진되어 있다 하는 거죠. 그 중에 정답이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자, 우리가 기억도 지금 삼각형이고 그럼 기억에서 절반 2배 되는 게 있어요? 32, 25, 25, 32, 0. 2배나 절반 되는 게 없네. 그죠? 기억은 땡. 자, 니은을 보니까 32, 25, 32, 25, 64. 보여? 64하고 32 있잖아요. 32하고 64. 그러면 정답은요? 절반. 2분의 1을 곱한 32가 정답이죠. 32. 그러니까 1번 아니면 3번이에요. 1번, 3번. 이렇게 우리가 선지를 딱 고르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실제로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해야 되느냐. 그죠? 출제자 의도를 잘 보면 계산을 정확하게 하지 않아도 정답 선지가 나온다는 거죠. 그게 기초 분석입니다. 기초 분석. 자, 우리가 이제 추가로 해봐야 할 것은 여기 지금 수요 곡선의 절편값이죠. 세로축과 만난 점. 자, 공곡선도 역시 가로축과 만난 점. 자, 이거를 구해보자 하는 거죠. 그러면은 자, 우리가 수요 곡선이 세로축과 만난 점. 즉 세로축 절편이죠. Q가 0이 되죠. Q가 0. 그럼 얼마죠? P가 9가 되는 거죠. 그죠? 수요 곡선이 세로축과 만난 점. 자, 그 다음에 공곡선이 역시 세로축과 만난 점. 요건데 이게 Q잖아요. 그죠? 역시 Q가 0일 때죠. 그러면 P가 1이잖아요. 그죠? 1. 따라서 여가 소비자요, 여가 생산자인데 지금 노란 삼각형, 빨간 삼각형 높이는 똑같잖아요. 밑변 똑같죠. 밑변. 근데 높이는요? 높이가 똑같네. 그죠? 4고 4고. 그럼 면적은 당연히 똑같죠. 그래서 우리가 1번, 3번 선지 중에 숫자가 똑같아야 돼요. 1번이죠, 1번. 그죠? 1번.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뭐 여기 Q값 뭐 구할 필요 없이 바로 그냥 두 개 삼각형이 똑같다 해서 바로 구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자, 샵 4번. 자, 효용함수 x, y, 2승. 우리 코프다스 3차 동차죠. 우리 경제학에서 가장 많이 보는 함수입니다. 자, px가 1이고 py가 2다. 소득은 90이다. 자, 효용함수가 루트 xy로 바뀌었다. 소득도 100으로 변경됐다. 자, 값의 효용이 극대화되는 xj, yj 구매량 변화로 옳은 것은 구매량 변화. 우리가 최종 즉 효용 변화고 그 다음에 소득 변했을 때 최종 선택점에서 그때 x값, y값을 묻는 게 아니고 변화를 물은 거죠. 그러면은 최초 x값 구해야 되고 최종 x값 구해야 되고 그래야 변화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 다음 y도 마찬가지. 최초 y값, 최종 y값 다 구해야 나오는 거죠. 우리가 논리는 쉬운데 논리는 A급이죠. 우리가 알아야 될 효용 극대화 x값, y값 구하는 거. 이거는 당연히 A급 논리죠. 하지만 구하고자 하는 게 묻고 있는 숫자가 변화를 물었기 때문에 시간이 걸려요. 우리가 시간이 걸리는 것도 사실은 일단 어려운 문제로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논리는 A급이지만 교수들이 작심하고 그치? 푸는 과정을 그죠? 길게 해버리면 그럼 그게 문제가 어려워지죠. 일단 어려운 문제는 건너뛰어야 돼요.
우리 객관식에서 가장 중요한 스킬이죠. 40개짜리를 다 읽어야 한다는 거. 왜냐하면 39번, 40번에 쉬운 문제가 포진돼 있거든요. 쉬운 문제. 근데 39번, 40번은 시간이 없어서 못 봤다? 그래서 그냥 찍었다? 그러면 손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객관식이든 항상 중간에 문제가 어려울 때 빨리 건너뛰어야 된다는 거. 이게 정말 가장 중요한 스킬입니다. 물론 이제 시험마다 다 틀리겠죠. 그래서 우리 이 간평 경제학 문제 40개 중에 가장 어려운 난이도. 사람마다 조금 다 틀리겠지. 조금 다 틀리지만 나름 가장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이거를 건너뛰어야 한다는 거. 찍고 건너뛰는 거죠. 단 여기서 우리가 조심할 것은 이게 어려운 문제인지 쉬운 문제인지를 판단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단은 읽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한 30초 정도는 읽는다. 그죠? 30초. 한번 읽어보고 이걸 내가 건너뛰어야 되는지 아니면 지금 바로 풀어야 되는지 이거를 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보기에는 지금 44번 문제는 40개 중에 제가 꼽은 가장 어려운 문제 한 3개, 4개 정도 문제 중에 하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건너뛰겠습니다. 실전처럼 똑같이 풉니다. 전범위 기출은 제가 실전처럼 똑같이 풀어요. 그래서 건너뛸 건데 대신에 찍고는 가야지. 그지? 찍고는 간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문제가 어려울수록 교수는 뭘 준다? 힌트를 준다. 힌트. 자, 선지를 보시면 선지. 자, 우리 선지는 5개잖아요. 그죠? 자, 여러분들이 출제자라면 정답을 어디에 둘까? 그죠? 자, A가 중요한 거죠. A가 만약 정답이라면 그러면 A를 당연히 많이 그죠? 이렇게 깔아 놓을 것이다라는 거죠. 그죠? 이게 이제 5지 선다니까 가능하죠. 이게 4지 선다면은 A 2개, B 2개 나오거든요. 4지 선다면. 그래서 우리가 4지 선다가 더 어려워요. 5지 선다는 그나마 힌트가 주어져요. A 3개, B 2개. 그러면 여기에 정답이 있다는 거죠. 요즘에. 그죠?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주로 그렇다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지금은 x제가 숫자가 있고 y제가 숫자 있잖아요. 그죠? 대신 뒤에 숫자, y제 쪽의 숫자, 여기는 조금 더 오류가 심해요. 오차가 심하기 때문에 앞의 숫자만. 이것도 다 기출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찾는 겁니다. 그 시험에 기출을 쭉 분석해 보면 나오는 거죠. 해서 앞에 x제만 보시면 x 10개, x 10개, x 20개, x 20개, x 20개. 보여요? 이게 보여야 돼요. 이게 출제자 의도라니까. 그죠? x 20개 증가. 그죠? 여기에 정답이 있다는 거죠. x 20개. 자, 그러면 우리가 3번, 4번, 5번이잖아요. 그죠? 3번, 4, 5번. 자, 이 중에 어디 찍을 거냐? 자, 우리가 서술형은 5번의 확률이 높다 했잖아요. 그죠? 5번. 그러면은 우리가 정답이 그지? 이렇게 숫자 선지인데 숫자 선지도 5번 해버리면 5번이 너무 많잖아요. 그럼 출제자는 서술형 5번을 하고 나머지는 그죠? 1, 2, 3, 4로 이렇게 옮기겠죠? 따라서 이렇게 숫자 문제, 서술형이 아닌 문제들은 5번이 아닌 그죠? 선지에 정답이 있을 것이다. 확률이 높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3번 아니면 4번. 그죠? 3번 아니면 4번을 찍고 가면 되겠습니다. 그죠? 3번 아니면 4번. 근데 이제 이것도 우리가 이제 조금 이제 편차가 있긴 하지만 경우의 수를 쭉 따져보면 기출 분석 쭉 해보면 숫자가 어려울 때 선지가 숫자인데 근데 문제가 어렵다 그러면 3번 선지가 조금 더 경우의 수가 많아요. 3번 선지 일단 찍고 간다. 자, 나중에 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45번 다음 주 옳은 거. 자, 무차별 곡선은 효용을 구체적인 수치로 표현할 수 있다는 가정하고 만든 곡선이다. 자, 이거는 C급. 제 강의에서는 C급 잡습니다. 자, 잘 모르면 그냥 넘어가면 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A, B, C급을 나누겠지만 자, C급을 몰라도 그죠? 주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평균 60점만 넘기면 되기 때문에 아마 경작에 대해서 부담을 많이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C급 버리면 되죠.
기출이지만 C급을 안 봐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A, B급만 내가 알았을 때 점수가 몇 점 나올까? 이거를 분석하는 게 기출 분석입니다. 내가 A, B급만 알고 있는데 그때 점수가 몇 점 나올까? 하는 것을 체크해 보는 거죠. 그죠? 자, 기억을 만약 모른다 할지라도 따로 정답이 있으면 되는 거죠. 그죠? 니은번, 자, 무차별 곡선은 우상향할 수도 있다? 이제 정확하게 이제 실력이 되신 분들은 뭐 당연히 알고 있겠죠. 하지만 몰라도 자, 이 표현이죠. 자, 할 수도 있다. 여기에 동그라미. 옆에다가 겸손 쓰시고 겸손. 자, 윤석열 대통령 잘해요, 못해요?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그게 맞는 거죠. 그죠? 반드시 잘한다? 반드시 못한다. 이렇게 하는 거 오히려 더 틀린 거죠. 그죠?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다. 왜? 사회과학이고 사회는 5천만 명이 있기 때문에 누구 말이 맞는지 모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도 있다. 이 표현은 상당히 그죠? 맞는 표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앞으로 겸손이다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겸손. 겸손하면 대부분 맞다, 옳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제 니은번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상할 수도 있다. 한 축이 비지와이면 무차복수는 우상향이 되죠. A급이고요. A급. 그러면 내려가 보자. 니은이 들어가 있어야 돼. 그죠? 니은. 그러면 우리가 2번 땡, 3번 땡이죠. 그죠? 바로 그어야 돼요. 바로. 이렇게 선지 하나 파악하고 바로 긁다 보면 조금 더 빨리 정답 선지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선지 하나 파악했을 때 바로 그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디귿 열등제이면서 대초가보다 소득과 크기가 크다면 기편제. 이건 A급이죠. A급. 그죠? 기편제는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고 옳은 거죠. 옳은 거. 그렇다면 디귿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1번 땡, 5번 땡. 4번 나오잖아요. 그죠? 굳이 기억번 몰라도 되네. 그죠? 그 다음 니을도 마찬가지. 자, 니을은 생소. 자, 밴드웨건 이펙트, 스나 이펙트. 우리 간평에 여러 번 나오던데, 여러 번. 하지만 저는 계속 여러 번 생소. 설명할 의사가 없다 하는 거죠. 이 몰라도 다 정답 나오는데 왜 우리가 유행 효과를 알아야 돼요? 뭐 남들이 다 뭐 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유행이 되니까 나도 봐야 한다? 그런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죠? 이거 몰라도 다 정답 나오면 굳이 알 필요 없다. 그래서 생소. 자, 우리가 기억선지인데 자, 정답 나왔고 자, 기억선지 C급. 자, 실제 우리 지금 이론에서 얘기하는 무차별 곡선은 굳이 효용값을 구친 숫자로 나타낼 필요가 없다. 순서만 알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기술적 효용이 아니고 소수적 효용이면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은 A의 효용과 B 효용이 그치? 누가 더 큰 거냐? A 효용이 10이고 B가 효용이 8이든 A 효용이 15고 B 효용이 12든 이 숫자는 중요한 게 아니라는 얘기죠. 결국 왼쪽의 효용이 더 크면 그럼 A 선택하는 것이 효용 극도하다라고 다 분석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 우리가 소수적 효용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구체적인 수치로 표현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자, 46번 자, 생산자 이론 옳지 않은 거 자, 소수량이죠. 5번부터 규모 수익은 장기에 적용된다. 자, 규모 수익의 정의가 딱 떠올라야 되죠. 우리가 그냥 문제를 보는 게 아니고 규모 수익은 장기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되고요. 규모 수익이 딱 나오는 순간 규모 수익에 대해서 내가 뭘 알고 있지? 라고 딱 떠올려야 돼요. 뭔가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이 떠올라야 그래야 이게 선지가 파악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론 가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규모 수익은 노동자본을 똑같이 10배씩 늘리는 거잖아요. 그죠? 따라서 자본도 동시에 증가하고요. 자본도 변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옳은 거죠. 자, 등량곡선 원점에 대해서 볼록하다. 그러면 기울기는 체감. 자, 우리 등량곡선을 떠나서 생산 가능 곡선 또는 뭐 무차별 곡선 어떤 곡선이든 생김새가 원점에서 볼록하면 무조건 기울기는 감소, 체감합니다. 체감. 옳은 거죠.
자, 3번 영차동차일 때 규모수 불변. 이것도 우리가 A급이죠. 알고 있어야 되죠. 규모수 불변은 CRS는 1차 동차다 하는 거죠. 영차동차가 아니고. 그래서 3번. 자, 우리 실전이라면 3번 찍고 가야 돼요. 즉 3번 선지에 대한 어떤 느낌이죠. 이게 딱 3번 선지 봤을 때 이거 확실하게 옳지 않다라는 느낌이 들어야, 그래야 2번, 1번은 안 읽잖아요. 이걸 읽지 않아야 시간이 전략이 되는 거죠. 그리고 조금 더 애매한 응용 문제, 거기서 우리가 시간을 조금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좀 애매한 문제, 보통 응용 문제를 표현하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평균 한 문제당 1분이지만 응용 문제는 1분 한 20초, 정말 길면 한 3초까지는 투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이렇게 쉬운 문제죠. 학급 쉬운 문제는 1분 안에 찍고 가야 되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 정도 문제는 딱 3번 선지 보고 찍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 정도로 3번 선지에 대한 공부가 돼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그죠? 자, 하지만 1번, 2번까지 보면 등량곡진 직선이다. 선형 상수함수죠. 그죠? 그러면 타활력성은 무한대. 이것도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한계 기술 대칭을 MRTS죠. 등량곡진 기울기. 정이죠. 그죠? MRTS의 정입니다. 자, 47번. 자, 독점이고요. 수요함수 있고 총비용함수 있어요. 자, 이윤을 극대화하는 생산량 Q값. 그 다음에 이윤값을 구하시오. 자, 우리가 이제 정석으로 풀면 우리가 공부했던 논리에 따르면 독점이니까 이윤 극대화 조건이죠. MR equal MC. 그죠? MR equal MC로 푸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MR equal MC로 풀어도 되겠습니다. 하지만 자, 이게 이제 뭐 숙달된 사람들은 이렇게 푸시고, 하지만 또 다른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또 다른 방법. 자, 선지대입법이다라고 제가 표현합니다. 선지대입법. 자, 이 선지대입법이 객관식에서는 상당히 유용한 스킬입니다. 왜냐하면 객관식은 선지 5개의 정답이 분명히 하나 있다는 사실이죠. 자, 주관식은 정답이 없어요. 문제. 그죠? 문제만 있고 정답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답을 내가 찾아 나가야 되는데, 객관식은 선지 5개 중에 정답이 반드시 하나 있다는 사실. 따라서 우리가 선지를 막 대입하다 보면 정답이 나온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좀 문제가 정말 어려운 거, 이거는 뭐 쉬운 거지만, 하지만 정말 문제가 어려운 것들은 선지 대입하다 보면 정답이 그냥 나와버려요. 그죠? 그래서 100점이 나오는 거죠. 자, 한번 해볼까요? 선지 대입법. 자, 우리가 숫자가 역시 기억 숫자, 니은 숫자 있죠. 그러면 니은 숫자에는 좀 오류가 있다 했어요. 그래서 기억 숫자 한번 보자. 기억 숫자. 자, 기억 10, 기억 10, 기억 20, 20, 30. 자, 10이 몇 개? 2개. 20이 2개. 30이 하나. 그죠? 얘가 2개, 얘가 2개죠? 제가 앞으로 이제 2대2라고 표현하겠습니다. 2대2. 그러면은 그 수들은요? 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둘 중 하나. 그죠? 요거는 거의 정답이 아니다. 물론 여기 정답이 되는 경우도 있던데 대부분은 이쪽에 정답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3대2, A 3개, B 2개, 3대2에서도 3이 일단 정답이고, 그 다음에 2대2에서도 2대2 합쳐서 4개죠. 그죠? 4대1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4대1. 그럼 당연히 이쪽이 정답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응태 생산량이 10 아니면 20이다 그 얘기예요. 이응태 생산량이 10 아니면 20. 그죠? 그럼 둘 중 하나 뭐 대입해 보면 되겠죠. 그죠? 자, 만약 Q가 10이라면 그러면 가격은 어디에 있어요? 가격은 수요 곡선 위에 있죠. 그래서 우리가 수요 곡선에 대입해 보는 거죠. 수요 곡선에. 자, 이게 Q10을 대입하시면 가격이 45가 나오죠. 10이고 넘어가면 90이죠. 그죠? 이건 넘긴 플러스 2P. 그죠? 2로 90을 2로 나누죠. 그죠? 해서 프라이스가 45. 그럼 이때 총 수입은 둘이 곱하는 거잖아요. 그죠? 450. 그 다음 TC는 비용함수에다가 지금 Q가 있는데 Q에 10 대입하면 되잖아요. 그죠? 10 대입하면 300이죠? 그래서 이윤값 나오죠. 그죠? 150.
일단 1번은 일단은 숫자가 옳은 것 같고, 자 3번. 그래서 우리 2번 선지 땡이네, 그지? 지금 이용대 생산량 Q가 10개인데 이윤이 200. 이거 2번 땡이죠. 그 다음에 3번. 자 Q가 20이면 이거 수함수 대입하면 되잖아요, 그죠? 수함수 20. 그럼 넘기면 80. 넘어가면 플러스 2P 해서 P가 40이죠. 그렇다면 총수입은 40 곱하기 20, 그죠? 800이죠, 그죠? 자, 우리가 비함수에다가 20 대입하면 되죠. 그러면 TC가 800이 나와요. 그래서 이윤이 0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3번 선지도 땡, 4번 선지도 땡, 그죠? 대입해 보니까 이윤값이 0이 나와야 되는데 250, 300이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1번이 답입니다. 1번 답. 더구나 이윤 극대화니까 그 중에 이윤 더 큰 거 선택하겠죠. 그래서 1번 답. 자, 이 정도에서 우리가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죠. 한 1분 정도 아마 평균도 걸리지 않을까. 그죠? 그러면 이거는 바로 풀고 가야 되죠. 계산 문제를 해서 무조건 넘기는 게 아니고 1분 정도 걸릴 정도의 계산이면 풀고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48번 옳은 거. 자, 독점 경쟁 시장에서 기업들은 비가격 경쟁이 아니고 가격 경쟁한다? C급. 그래서 이제 대다수는 이게 익숙하지 않아야 돼. 그죠? 익숙하지 않아야 됩니다. 선생님, 저는 익숙한데요? 공부를 잘못했든지 아니면 공부를 최소 5년 이상 하신 분이죠. 공부를 많이 했다면 5번 선지가 익숙하게 들어올 것이고, 아니면 나 이제 처음 1, 2년 차인데 이 선지가 익숙하다? 그럼 공부를 잘못한 거예요. A급, B급 중요한 게 있는데 쓸데없이 C급만 보고 있다는 얘기죠. 일단 서툴러. 그럼 넘겨. 4번. 독점경제시장은 동질적인 상품을 가져온다. 이거는 당연히 그죠. 독점경제시장의 가장 중요한 논리죠. 상품의 차별성. 그래서 4번 땡. 자, 3번. 단기 균형에서 0의 이윤이다. 이것도 당연히 A급이죠. 그죠. A급. 그래서 우리가 5번 선지 잘 몰라도 3번에 딱 정답 나오잖아요. 굳이 5번을 알 필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C급을 몰라도 제가 보기에는 한 최소 90점 넘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전이라면 바로 넘겨야 됩니다. 그 정도 3번 선지는 중요한 선지다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버릴 것은 확실히 버리고 알아야 될 것은 A급 또는 B급 이 정도는 확실하게 공부해야 된다라는 게 제 원칙입니다. 자, 실전에 한번 넘기시고, 자, 2번. 자, 순수 독점에서는 순손실을 발생시키지 않는다. 말이 안 되죠, 그죠? 순손실 발생하고, 그 다음 자연 독점은 규모의 경제일 때 발생하죠, 그죠? 다 1급, 5번만 C급. 자, 꾸르는데 시장 수함수 주어져 있고 A, B 한 개의 비용이 모두 10으로 똑같다. 이때 산업 전체 산출량은 무엇인가? 자, 꾸르는 과점이죠, 과점. 물론 중요한 거 떠올려야 되죠. 모든 기업이 수량 추종자다라고 얘기하죠. 상대방 수량이 상수로 주어져 있다라고 하는 게 꾸르노입니다. 꾸르노. 자, 우리가 꾸르노의 균형을 구하는 문제. 일단은 선지가 숫자니까 한번 선지를 쭉 보자. 그죠? 3분의 10, 3분의 10, 40, 50, 60. 자, 여기에서 특별하게 힌트는 찾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계산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자, 우리가 꾸르노 균형을 구하는 계산 논리가 여러 개가 있어요. 즉, 계산하는 것도 논리가 여러 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정말 그야말로 정석이 있지만, 맥스로 이렇게 하는 거죠. 맥스로 해서 미분을 해가지고 우리가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하지만 우리 객관식에서 언제 정석도를 풀고 있어요. 그죠? 저는 맥스로 거의 풀지 않습니다. 공인회계사도 마찬가지. 가장 객관식에서 지금 현존 가장 어려운 공인회계사에서도 맥스로 푸는 강사도 있지만 이건 주관식도 아닌데 그죠? 객관식에서 맥스로 푼다는 것은 상당히 조금 난감하다 하는 거죠. 또 다른 힌트를 찾아야 한다는 얘기죠. 자,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꾸르노 균형을 구하는 가장 쉬운 논리죠. 가장 쉬운 논리.
두 기업의 MC가 똑같다는 가정하에서 MC가 지금 10으로 동일하죠? 그러면은 지금 두 기업의 생산량이 똑같아집니다. 두 기업의 생산량 똑같아지고 그 다음에 두 기업 생산량 합쳤을 때 전체 생산량이죠? 전체 생산량. 그 전체 생산량이 완전 경쟁 시장 생산량의 3분의 2배입니다. 3분의 2배. 자, 꾸르노에서 전체 생산량은 완전 경쟁에서 전체 생산량 3분의 2배다 하는 것이 가장 쉬운 논리입니다. 가장 쉬운 거. 자, 여기서도 지금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완전 경쟁의 생산량만 구하면 되잖아요. 그죠? 거기다가 3분의 2만 곱하면 되겠죠. 자, 완전 경쟁. 자, 시장 수함수가 20만 P고. 그럼 MC는? 즉 시장 공곡선은? 시장 공곡선은 MC죠? MC. 그래서 MC를 보니까 지금 두 개 모두 10을 해. 그럼 그 전체 시장 공곡선은, 즉 전체 MC는 여전히 10입니다. 여전히 10. 또는 우리가 완전 경기시장의 가장 중요한 논리죠. P equal MC. 그죠? P equal MC. 요게 이제 시장 쇼곡선이고요. 이게 시장 공곡선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걸 P로 정리하면 되죠? 그죠? 그 다음 MC. 이렇게 하면은 완전 경쟁의 생산량 10개가 나오죠? 10개. 자, 그 10개에다가 3분의 2를 곱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 자, 게임 이론에 관한 설명 옳은 거. 자, 5번부터 보면 되죠? 자, 승자의 불이행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최고 가격 입찰제가 도입됐다. 알아요? 이거 알면 안 돼요. 그죠? 이런 거 공부하면 안 된다고. 생수. 와, 기초 나왔다. 경매? 경매도 알아야 되나? 하면서 일단 한번 나왔으니까 나중에 더 어렵게 나올 거야 하면서 이거를 더 어렵게 뭐 강의하고 더 어렵게 공부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절대 반대입니다. 절대 반대. 뭐 기초 나왔다 해가지고 뭐 나중에 더 어렵게 나올 거라고 이거를 더 어렵게 공부를 한다? 중요한 것이라도 많이 반복하시고 그거라도 맞추자라는 느낌으로 공부하시고 특히 여러분들은 평균 60점만 넘기면 되잖아요. 그죠? 나머지 공무원 시험 7급이든 5급이든 이런 시험들은 경제학 점수가 평균에 들어갑니다. 그죠? 그리고 그 점수가 상대평가 높아야 됩니다. 그죠? 높아서 좋은 거죠. 그러니까 최대한 점수를 올리기 위해서 일단 하는 공부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다 알아야 되지만 하지만 여러분들은 그게 아니잖아요. 저는 7급에서도 5번 선지는 강의하지 않습니다. 7급에서도. 근데 신기하게도 100점이 나와요. 그죠? 5번 선지를 강의하지 않는데도 100이 나온다. 버려야만이 100이 나와요. 버려야만. 이거를 보듬고 갈 때 100은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그게 실전입니다. 자, 4번. 자, 순자 게임에서는 그리고 5번 선지 생소. 자, 여러분들 기초 분석 쭉 해보시면 생소한 선지는 정답이 아니에요. 생소한 선지는 정답이 아니다. 즉 출제자들은 가장 중요한 선지 너네들이 이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니? 거기에 응용해서 정답을 두는 거지 막 어려운 선지에다가 정답을 두는 게 아니다. 그냥 바람 잡는 거죠. 어려운 선지를 깔아두는 이유는 바람 잡는 거. 그래서 우리 수험생들 혼을 빼는 거죠. 혼이 빠져나가면 아무 생각 없어요. 그냥 막 찍고 있는 거죠. 그죠? 오답에다가 막 찍고 있어요. 그걸 의도하고 어려운 선지를 막 깔아두는 거죠. 근데 분석해 보면 실제 정답은 거기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지가 딱 어려우면은 그냥 넘기면 되는 겁니다. 혼을 빼지 마시고. 그죠? 자, 순자 게임에서는 4시 조건만 충족하면 완전 균형이다. 만 보여요? 만의 동그라미. 이게 뭐다? 상당히 조금 건방진 강한 표현입니다. 그죠? 강한 표현. 건방 쓰시고 건방. 자, 우리가 건방을 떨면은 옳다, 옳지 않다? 이게 옳지 않다. 그죠? 윤석열 대통령 반드시 잘한다. 옳지 않은 거죠. 그죠? 옳지 않다. 다음도 옳은 거 골라야 되니까 4번도 패스. 어떤 게임에서 우회 전략 균형이 존재하지 않는다? 내시 균형은 존재할 수 있다. 수의 동그라미. 아까 봤죠? 겸손. 겸손한 표현은 대부분 옳다. 그럼 3번이 답인가? 그죠?
자, 여러분 이제 실력이 되신 분들은 이 정도는 당연히 알고 있고 또 내강에서도 이 정도는 당연히 설명합니다. 그죠? 우호 전략 균형이 없더라도 내시 균형이 존재하는 균형을 제가 설명하거든요. 그래서 3번 찍고 역시 넘어가야 됩니다. 자, 우리 간편 경제학이 조금 쉽다는 것은 3번을 찍고 넘어가도 1, 2번의 정답이 없고 3번의 정답이 있다는 거. 그죠? 정말 어려운 문제가 되어버리면 3번이 정답은 같은데, 옳은 같은데 2번, 1번에 더 옳은 선지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정답은 1번입니다. 1번. 그죠? 3번이 옳다 할지라도 1번이 더 옳으면 정답은 하나입니다. 하나. 그래서 우리가 3번이 옳다 해서 뭐 3번도 정답 아닙니까? 복수 정답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복수 정답은 1번과 3번 선지의 퍼센트가, 그지? 퍼센트가 똑같을 때만. 3번 선지도 90% 확률로 옳고 1번 선지도 90% 확률로 옳을 때 그때만 복수 정답이지 단 1%라도 차이가 나면 정답은 하나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문제가 어려울 때는 1번, 2번 다 읽어야 돼요. 하지만 간평은 그 정도는 아니다. 분석해보니까. 그래서 3번 찍고 가도 되겠다 하는 거죠. 그래서 3번 선지에 대한 공부가 많이 돼야 한다 하는 것이고, 자, 복점에서 내시 균형 하나만 존재한다. 만의 동그라미. 이것도 건방 쓰시고 일단 옳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야 돼. 아, 너무 강한데 이런 생각이죠. 자, 내시 균형 상대방 전략 관계없이 이것도 당연히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죠. 관계없이 유리한 전략은 우월 전략이죠. 우월 전략 균형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번에 보시면 내시 균형은 당연히 2개, 3개 가능합니다. 그죠?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손짝 게임에서 내시 조건에다가 추가로 신빙 조건까지 충족해야만이 완전 균형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2번 선지 B급, 4번 선지도 B급. 자주 나오진 않는다. 근데 벌써 보니까 B급도 정답이 아니잖아요. 그죠? A급에서 정답이 나오고 있죠? 그죠? B급도 정답 선지에서 빠져나가고 있다는 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경제학 공부할 시간이 없는데 그러면 A급만 보셔도 되는 거죠. 자, 51번. 자, 게임이죠? 자, 저는 이제 요렇게 이제 강의합니다. 자, 기업 1의 선택인데, 기업 1의 선택. 또 상대방 기업이죠. 상대방 기업 위에 전략 A가 주어졌을 때, 여기 A죠. A가 주어졌을 때, 기업 1이 A 하면 16이고요. B 하면 3이죠. 자, 우리가 이 숫자들 중에서 가장 큰 거 이렇게 제가 화살표를 긋습니다. 이 숫자들 중에 가장 큰 거. 여기죠. 동그라미. 자, 상대방 기업 위에 B의 전략이 주어졌을 때, 이때 1기업이 A 하면 보수, B 하면 보수. 역시 이 숫자들 중에 가장 큰 거. 동그라미를 하죠. 동그라미. 이때 우리가 이 동그라미가 요렇게 있든 요렇게 있을 때가 5월 전략이고요. 지금처럼 대각선 있을 때는 5월 전략이 아니고 내시 전략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1기업의 2기업의 선택. 그러면 상대방 1기업에 A가 주어졌을 때 이때 2기업이 A 하면 보수, B 하면 보수. 즉 8과 6을 비교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역시 화살표 긋습니다. 2개 숫자 중에 큰 거의 동그라미. 상대방 1기업에 B가 주어졌을 때 이때 2기업이 A 하면 보수, B 하면 보수. 둘 중에 큰 거죠. 7과 12를 비교하죠. 그래서 역시 화살표 긋고 큰 거의 동그라미. 이때 빨간 동그라미가 2기업의 선택인데 이 빨간 동그라미가 이렇게 여기 있든 아니면 여기 있을 때가 5월 전략이고요. 지금처럼 대각선 있을 때는 5월 전략이 아니고 내시 전략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시 전략 균형인데 내시 균형 지금처럼 동그라미 2개가 들어간 사각형이죠. 여기가 내시 균형. 그지? 그래서 내시 균형 2개죠. 52번 자, 장기 균형.
장기균형. 또 오른 거. 자, P는 LMC다.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완전 경쟁 시장 하면은 그냥 이렇게 선지 들어가면 안 되고요. 뭔가를 또 올려야 한다. 우리가 공부했던 거. 그죠? 공부했던 거. 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정도는 또 올려야 된다라고 강의를 합니다. 자, 그림이죠. 그림. 자, 시장에 수요가 있고 시장에 공급선 있죠. 그렇다면 완전 경쟁 시장 균형은 여기죠. 자, 숫자는 제가 가정한 것이고요. 이때 오른쪽에 개별 기업 그림하는 글이죠. 개별 기업. 50원의 가격이 주어집니다. 그럼 이게 개별 기업의 MR이 되는 거죠. 한교 수익. 그 다음에 개별 기업의 MC가 이렇게 있을 때 MR 있고 MC 여기를 선택하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장기균형. 자, 완전 경제시장의 장기균형이 가장 중요한 논리죠. 첫 번째 논리가 이윤등호 제로고요. 이윤등호 제로. 자, 우리가 이윤등호 0이 되려면, 자, 파이가 이윤입니다. 이윤등호 제로. 자, 이윤등호 0이 되려면 장기 평균 비용 곡선이 이렇게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 완전 경쟁의 장기균형. 두 번째 특성이죠. LAC 장기 평균 비용 최소점이다라는 게 두 번째 특성이죠. 딱 이 정도는 떠올려야 돼. 그림 그리고 특성. 이 정도는 떠올려야 한다. 그리고 제가 수업 시간에 이렇게 숫자로 제가 세팅합니다. 숫자로 설명합니다. 숫자로. 그래서 제 강의에서는 숫자가 다락 떠올려야 됩니다. 그럼 훨씬 더 파악이 쉽거든요. 그죠? 자, 지금 장기 균형에서 개별 기업이 3개 생산하고 있는데 그때 프라이스가 얼마입니까? 프라이스가 50원? 그죠? 그 다음에 장기 한계 비용. 이거지, 이거. 롱런. 그죠? 네, 장기 한계 비용. 값이 얼마죠? 3개일 때 높이. 역시 50이죠. 해서 프라이스 50. 그 다음에 LMC 50. 그래서 제 강의에서는 딱 숫자가 떠올려야 됩니다. 숫자. 문자가 아니고. 그죠? 당연히 등호죠. 그죠? 그래서 기억이 옳은 거 들어가 있어야 돼. 그죠? 내려가서 3번 땡, 4번 땡, 5번 땡. 그죠? 그럼 1, 2번 둘 중 하나죠. 그죠? 자, 니은반 프라이스 얼마다? 50원. 자, 장기 평균 비용 LAC 얼마죠? LAC. 자, 노란색 곡선 높이. 3개일 때 LAC 곡선 높이 올라가 보니까 50. 똑같네. 그지? 프라이스 50, LAC 50. 그래서 니은 땡. 그래서 정답 2번이 나오는 거죠. 자, 실전이라면 이렇게 찍고 넘어가야 돼요. 그죠? 실전이라면. 자, 디귿번. 각 기업의 정상 이윤이 0이다. 정상 이윤 B급. B급. 자, 우리가 정상 이윤이다라는 것은 지금 주인공 기업이 맥주를 지금 생산해서 판매하는 기업인데 근데 수박을 할 수도 있었다는 거죠. 수박 사업. 그래서 수박 사업을 했다면 지금 이윤을 100을 얻을 수가 있었다는 거죠. 이윤감. 근데 이 주인공 기업이 지금 맥주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맥주 사업 한다면 여기서 최소한 이윤이 얼마가 나와야 돼요? 최소한 내가 맥주 안 하고 수박 사업 했을 때 이윤이 100이 나와요. 따라서 맥주 사업 했을 때 최소한 이윤이 얼마 나와야 돼? 당연히 요거 이상 나와야 되는 거죠. 요거 100보다 더 작게 나오면 이거 하면 안 되잖아. 이거 해야 되잖아. 이거. 그치? 바로 내가 맥주 사업 하고 있는데 다른 사업 했을 때 얻는 이윤. 이게 정상 이윤입니다. 이게 정상 이윤. 맥주 사업 했을 때 그때 정상 이윤. 즉 다른 사업 했을 때 얻는 이윤이죠. 그렇다면 요 이윤은 정상 이윤은 물론 0이 될 수도 있지만 100이 될 수도 있고 알 수 없는 거죠. 그죠? 사실은 디귿번은 애매한 표현이죠. 그죠? 애매한 표현이다. 0이 될 수도 있어요. 그죠? 0이 될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 니을번. 시장의 수요랑 공급량 같다. 이거는 뭐 당연히 A급이죠. 그죠? 옳은 거고 더 이상 기업의 진입과 이탈이 일어나지 않는다. 장기 정의죠. 그죠? 균형의 정의죠. 균형의 정의. 그래서 미음도 동그라미. 진입과 이탈이 일어나면 균형이 아닙니다. 그죠? 자, 53번. 자, 옳은 거.
자, 수요 독점이고요. 수요 독점. 수요 독점자가 지불하는 임금은 노동 한계 수입 생산보다 낮다. 자, 제가 이제 객관식 강조 해보면 이 노동시장을 상당히 어려워합니다. 노동시장. 그래서 이제 뭐 어렵다면은 그냥 넘겨도 되고요. 그죠? 자, 저는 이제 강의 때 이렇게 이제 세팅합니다. 세팅. 자, 노동시장이죠. 더블 F면. 자, 그림으로 우리가 암기하자라고 약속하는데, 자, 우상향하는 직선이 두 개가 있고요. 두 개. 자, 하나는 시장 노동 공곡선이고요. 시장의 노동 공곡선. 자, 여기에 W가 있어요. W. 항상 노동시장에서 W는 노동 공곡선에 세팅되기 때문에 어떤 시장이든 그래서 노동 공곡선에 W가 있다. 이렇게 제가 약속을 하고요. 그 다음 요 위에는 한계 요소 비용. 노동 한계 요소 비용 곡선. 자, 그 다음에 우하향하는 게 두 개가 있어요. 위에는 P 곱하기 MPL. 자, 노동 한계 생산 가치 곡선이 내기 편하죠. 밑에는 한계 수입 생산. MR 곱하기 MPL. 이렇게 우물정자 그림이죠. 우물정자. 그죠? 요거 45도 살짝 비튼 거. 자, 그중에 자, 상품시장 경쟁이고 노동시장 경쟁이면 균형 여기입니다. 자, 첫 번째 시장이죠. 제가 또 일본어 편해요. 상품시장 경쟁, 노동시장 경쟁. 이때 좌표도 제가 숫자로 찍어줍니다. 자, 제 강의에서는 가격 50원, 그 다음 수량 3개. 이 숫자가 계속 나옵니다. 50,3.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상품시장 독점인데 노동시장 경쟁이죠. 여기입니다. 여기. 두 번째 시장. 두 번째 시장. 자, 1, 2번은 모두 노동시장이 완전 경쟁이다라는 게 특성이죠. 자, 우리가 또 3번, 4번이 이제 노동시장 수요 독점인데, 수요 독점. 상품시장 경쟁인데 노동시장은 수요 독점. 자, 여기서 개별 기업이 수요 독점 기업이 이용대 하고요. 그 다음 임금은 내려와서 찍거든요. 그래서 가격 수량을 나타내는 점이 균형이죠. 여기가 또 3번 시장의 균형입니다. 상품시장 경쟁, 노동시장 수요 독점일 때 균형. 그래서 2번, 3번 좌표가 똑같습니다. 대신 이윤 극대화를 여기서 해서 내려온다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시장. 상품시장도 독점이고 노동시장도 수요 독점인 거. 자, 여기서 이윤대 해가지고 여기서 W를 세팅한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많이 암기했다면 판단이 쉽거든요. 그죠? 자, 수요 독점입니다. 그렇다면은 3번 하면 4번인데, 그죠? 동그 3번, 동그 4번. 자, 임금 그리고 한계 수입 생산. 한계 수입 생산. 자, 우리가 한계 수입 생산이니까 동 4번 시장 해보자. 동 4번. 그렇다면은 임금은 20원. 그죠? 더블 20인데 한계 수입 생산은 얼마죠? L이 1.5일 때 요 곡선 높이잖아요. 그죠? 이 곡선 높이. 여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W가 더 낮고 MR 곱하기 MPL이 더 높죠. 임금이 더 낮다. 오케이. 자, 우리가 알고 있다면 일단은 뭐 기억을 판단할 수 있죠. 그죠? 기억 동그라미. 자, 옳은 거니까 기억이 있어야 돼. 그래서 내려가서 1번 땡, 4번 땡. 그죠? 자, 나머지 2번, 3번, 5번 봤더니 니은이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지를 먼저 보는 게 일단 필요하죠. 니은을 볼 필요가 없다는 거야. 니은을 넘기시고 디귿번. 자, 생산 요소의 공곡선이 뭐 굳이 말하면 노동 공곡선. 노동 공곡선이 수익선이다. 이때 경쟁 지대는 발생하지 않는다. 자, 요게 이제 우리 간평 경제학을 쭉 분석해 보니까 이 경쟁 지대다라는 문제가 여러 번 나오더라고. 여러 번. 그러면 이게 과연 B급이냐? B급. 저는 여전히 C급으로 잡겠습니다. C급. 자, 정말 내 목표가 80점이다 하신 분들은 뭐 그냥 넘겨도 되겠죠? 그죠? 몰라도 되겠습니다. 80점이 목표라면 넘기시고 내가 100점이 목표다 하신 분들은 C급으로 그냥 체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를 우리가 실전에서 만약 모르는 단어 나오면, 그죠?
우리가 이렇게 이제 준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점 갔을 때 생소한 단어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죠? 아까 우리가 넘겼던 뭐 승자의 불행, 그죠? 최고각의 입찰제, 뭐 이런 단어 나오면 당연히 모르잖아요. 그죠? 자, 이거를 우리가 만약에, 그죠? 디귿을 모르면, 그럼 니을본 봐야 되는데, 니을본도 잘 모르잖아요. 그죠? 이것도 C급이거든요. C급. 그래서 우리가 어떠하든 간에 정답을 찾고 싶다면 디귿과 니을을 판단해야 돼요. 그죠? 아까 우리가 승자의 불행은 몰라 되잖아요. 다른 선지에 정답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필요가 없는데, 근데 지금 53번을 딱 디귿 니을 읽어보고, 어려운데? 그럼 넘어가시면 되죠. 그죠? 8점 못 배우신 분들은 그냥 넘어가면 되는데, 근데 내가 이거를 맞추고 싶다. 그럼 요렇게 이제 한다는 얘기죠. 맞추고 싶다면. 자, 해석의 문제입니다. 새로운 단어 나왔을 때 해석의 문제. 자, 우리가 경제적 지대다의 표현이잖아. 그죠? 경제적 지대. 그럼 요게 비용이냐 편익이냐의 문제죠.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로 해석해 보는 거죠. 지금 그 앞에 공곡선이 수익선이다라고 힌트를 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림은 당연히 더블 F평면이죠. 그죠? PQ 평면, 더블 F평면. 그럼 거기에는 잉여가 있거든요. 소비쟁여, 생산쟁여. 따라서 공급이 수익선이다 라고 했을 때 그러면은 생산쟁여인가? 그죠? 공급자 잉여인가? 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우리가 지대를 딱 보고 이걸 비용이다 라고 해석하면 좀 그렇잖아요. 그죠? 지대는 좋은 거다 해서 편익이구나. 자, 잉여라는 개념이 좋은 개념이죠. 그죠? 비용을 초과한 편익이니까 이게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지대는 그럼 잉여인가? 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우리가 모르는 단어 나왔을 때. 그리고 이걸 내가 조금 더 생각해 보고 싶다 하면은 이 단어를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제가 이제 기초 분석하면서 이 선지들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하는 것들을 제가 보여드릴 겁니다. 승자의 불행은 제가 설명 아예 안 할 것이고, 하지만 C급 조금 이제 의미가 있는 그런 이제 선지들은 제가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그죠? 이거 우리가 해석만 잘하면 대충 정답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고 나서 그림 가보는 거죠. 자, 공곡선이, 노동 공곡선이 수직. 그럼 이때 노동 공급자잉여. 요 점에서 선택점 좌측 하방 MC 위의 면적이죠. MC 위의 면적. 우리가 보통 상향할 때는 선택점 좌측의 하방 MC 위의 면적 이렇게 하거든요. 그죠? 요게 이제 공급자 생산자 잉여죠. 좌측의 하방 MC 위의 면적. 요게 이제 우리가 보통 생산자 잉여다 또는 공급자 잉여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공급자 잉여. 그럼 요게 지대인가? 라고 생각해 하셔야 돼. 요게 경제적 지대인가? 그러면 0이 아닌데, 그죠? 발생하지 않는다? 그래서 디귿이 땡이구나. 라고 희미하게, 선명하게는 못하겠지만, 희미하게 판단해 볼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3번을 찍어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정확하게 모르지만 해석하다 보면은, 그죠? 해석하다 보면은 맞출 수가 있고, 그래서 100점이 나오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100점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체육 강의 많이 해봤지만 제 별명이 나무백이죠. 나무백. 나도 모르게 100점. 그죠? 네가 실력이 있어서 100점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면 절대 아닙니다. 저는 실력이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근데 왜 100점이 나왔어?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왜 100점 맞는지 몰라요. 당연히 제가 알려준 스킬이 깔려 있는 거죠. 그죠? 스킬이 있고 그 다음에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는지 느낌이죠. 선지를 보고 어떤 느낌을 찍는지 이런 것들 제가 상당히 강조하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그냥 찍다 보면은 100점이 나온다. 해서 나무백입니다. 나무백. 자, 경제지대는 이 정도. 혹시 정리하고 싶다면 생산자 잉여구나. 그죠? 공급자 잉여구나. 라는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54번. 자, 소득 분배 옳은 거.
자, 국민소득 임금이자 이윤지대로 나누어지는 몫이 얼마인지 보는 것이 계층별 소득분배다. 생소. 선명 의사가 전혀 없어요. 자, 이런 선지 공부하고 있으면 안 돼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생소한 선지는 정답이다 아니다? 정답이 아니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정답이 아니다. 이게 생소한 선지가 돼야 돼. 그래야 정답이 아니라고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려가면은 기억땡, 1번 땡, 2번 땡. 이렇게 돼야 돼. 그죠? 근데 뭐 자신 없다면은 그냥 니은번 읽어 가시면 되죠. 니은번. 자, 로렌츠 곡선 대각선에 가까울 때 불평등하다. 자, 이건 B급. 자, 우리가 니은, 디귿, 리을은 B급입니다. B급에서도 정답이 나오네요. 그죠? B급을 알아야 정답이 나오죠. 내 목표가 80점이다. 그럼 5, 4번 틀려도 되겠습니다. 그죠? 이쪽이 사람의 비율이고 이쪽이 소득의 비율이다라고 얘기하죠. 이때 어떤 한 국가의 로렌츠 곡선을 그려보니까 이렇게 생겼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대각선에 가까워지면 평등한 것이고요. 이 대각선이 멀어질수록 불평등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니은 땡, 니은 땡. 그러면은 3번, 4번 땡이죠. 1번도 땡. 그러면 2번과 5번인데 기억은 잘 모르겠고. 그러면은 니을번 봐야겠는데, 그죠? 니을번. 자, 진위교수 값이 1에 가까울수록 보다 불평등하다. 이거는 우리가 B급. 대강에서는 이제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지 않나라고 얘기합니다. 1에 가깝다 불평등 옳은 겁니다. 진위교수 값은 0과 1 사이고 0에 가까울수록 평등하고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하다라고 얘기하지요. 이 진위교수는 우리나라의 이 불평등 지수 중에 공식적인 지수입니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지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번. 자, 정답 나왔죠, 그죠? 정답 나왔는데 디귿번. 자, 로렌츠 곡선이 서로 교차가 되면 소득분배 상태를 비교하기가 불가능하다. 자, 아까도 얘기했듯이 A 국가는 노란색, B 국가는 이렇게 되어야만이 B보다 A 국가가 더 평등하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는데, 근데 노란선과 파란선이 만약 교차가 되면 이 그림 가지고는 판단이 어렵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디귿도 옳은 거죠. 자, 55번. 자, 후생경제이론 옳지 않은 거. 자, 5번. 자, 후생경제 이정리는 재분배를 목적으로 가격체계에 개입하는 것에 정당성을 부여한다. 자, 이 표현은 A급입니다. A급. 자, 가격체계를 건드렸을 때, 가격체계에 교란이 왔을 때 비효율적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돼요. 대강에서는 엄청 강조하는데 가장 이제 대표적인 예를 들어보면 지금 여기가 가장 효율적이잖아요. 그죠? 완전경시장. 가장 효율적인데 이때 정부가 물품세를 부과하면은 공급성이 올라가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서 뭐가 발생합니까? 그러면서 초과부담 발생하잖아요. 초과부담. 비효율성. 근데 결국 가장 효율적인 가격 50원 있는데 이거를 지금 70원으로 교란시켰다 그 얘기입니다. 정부가 이거를 가격을 교란시킨 것이고 애곡시킨 거죠. 그러면서 비효율성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격 체계에 개입하는 것은 비효율성 초래합니다. 그래서 공평성 개선이 목적이라 할지라도 이왕이면 가격을 건들지 않는 그런 정책이 바람직하다. 그 얘기죠. 이왕이면. 그죠? 그래서 5번은 옳지 않다 하는 겁니다. 자, 5번 선지가 조금 애매할 때는 할 수 없지 뭐. 올라가야 되죠. 자, 후생경제 일정에 따르면 일반 경쟁 균형은 효율적이다. 이거는 뭐 생각할 필요가 없죠. 당연히 중요하고. 차선 이론 C급. 자, 점진적인 접근 방식이면 부분 해결책이 최선은 아닐 수 있다. 수의 동그라미. 자, 이런 표현들이 눈에 들어와야 돼. 교수들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한 거거든요. 부분 해결책이 최선은 아니다. 이렇게 선지를 쓸 수가 있는데 굳이 이거를 최선은 아닐 수 있다라고 쓴 거. 왜 그랬을까? 이렇게 생각해 봐야 한다니까. 출제자는 왜 그렇게 썼을까? 최선은 아니다. 이렇게 써도 되는데. 그죠? 여러분들에게 힌트를 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겸손이죠, 겸손. 그래서 옳은 선지. 그죠? 옳은 선지. 일단 전자에서 왈라스 균형은 일반 경쟁 균형이 될 수 있다?
보통 우리가 왈라스 균형과 일반 경쟁 균형이 똑같다라고 이해하거든요. 똑같다. 근데 일정한 전자에서 이 전제가 도대체 뭐지? 너무 실력이 되신 분들은 이걸 고민하고 있어요. 일정한 전제? 뭐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냥 왈라스 균형 일반 경쟁 균형인데 그럼 될 수 있겠지. 그죠? 더구나 수의 동그라미. 겸손한 표현이잖아요. 그죠? 그럼 옳겠지 하고 넘어가셔야 돼. 그지? 옳겠지. 자, 이거는 B급. B급. 자, 왈라스 균형은 일반 경쟁 균형이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계약곡선 이후의 모든 점은 모든의 표현, 동그라미 모든 상당히 강한 표현입니다. 건방진 표현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론에 따르면 계약곡선은 모든 점이 파트홀적이죠. 그래서 건방지지만 옳은 표현이죠. 이거는 A급이죠. A급. 그래서 우리가 지금 3번과 2번 선지인데 이게 C급이라서 애매하잖아요. 그죠? 실전이라면 이게 애매하단 말이에요. 뭐지? 2번 같기도 하고 3번 같기도 하고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은 정확히 알고 있다면 물론 상관없고요. 그죠? 정확히 알고 있다면 당연히 5번 바로 답이 나오죠. 정확히 모를 때가 문제인데 이때 2번, 3번 딱 보시고 될 수 있다, 아닐 수 있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조금 치중해서 봐야 돼. 수 있다, 수 있다. 교수가 뭔가 힌트를 주고 있구나. 겸손한 표현, 옳은 건데 그러면 정답이 옳지 않은 거 5번인가? 라고 생각하고 찍고 와야 됩니다. 그죠? 그 느낌이죠. 아주 미시한 느낌이죠. 느낌. 그래서 우리가 될 수 있다, 이거는 경제학 단어가 아니잖아요. 그죠? 경제학 단어가 아니지만 실전에서는 매우 중요한 표현입니다. 교수가 우리에게 주는 힌트. 그죠? 56번 옳은 거. 자, 공유자원의 비극은 긍정 여부성이 발생한다. 자, 이것도 여러분들이 이제 공유자원의 비극이다. 물론 이제 내용이 떠올라야 되죠. 그죠? 내용이 떠올라야 되는데 이걸 우리가 이렇게 이제 해석을 간단하게 해도 되겠다. 자, 비극의 동그라미. 비극. 이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당연히 나쁜 거잖아. 그죠? 부정적이죠? 따라서 우리가 예부성? 당연히 부정적 예부성이 돼야 되죠. 그죠? 이렇게 우리가 연결해서 비극 딱 보는 순간 부정적인데 그러면 당연히 예부성도 부정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이건 B급. 공유자는 B급은 제 강에서는 B급이고 그래서 100점을 받으려면은 알아야 될 표현이다. 그 얘기죠. 자, 8점짜리면은 글쎄요. 5번 선지도 몰라 되겠지 뭐. 그지? 잘 모르겠는데 그럼 넘어가면 되죠. 아니면 B급 부정적인데 그럼 5번은 아닐 것 같아. 옳지 않을 것 같아 하면서 올라가면 쓰면 되죠. 그죠? 자, 코어 정리다. 당연히 중요하죠. 그래면 그게 무관의 동그라미. 이런 표현들이 강한 표현들입니다. 무관의 동그라미. 건방 쓰시고 여부성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 자, 이거는 맞는 표현인데 거래병 크기 당연히 중요하죠. 그죠? 거래병이 많아지면은 서로 협상이 불가능하다 때문에 그래서 무관한 게 틀린 거죠. 옳지 않은 거. 자, 부정지 여부성이다. 자, 우리 예부성은 이렇게 이해하는 거죠. 지금 현재 시장에 내부가 있어요. 내부. 여기 안에 소비자 생산자 있겠죠? 자, 이들의 어떤 행동이, 소비 행동, 생산 행동이 외부에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그죠? 자, 외부에 만약에 편익을 주면, 그럼 이게 이제 긍정적 예부성, 외부 경제, 이렇게 얘기하고요. 외부에 비용을 주면 이게 나쁜 거니까 불경제, 부정적 예부성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때 3번 자, 부정적 예부성이 있다. 이때 한계 편익. 자, 우리가 사자 한계 편익이다라는 것은 시장 내부에 소비자들이 얻는 편익이죠. 그러니까 시장 수요 곡선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시장 수요 곡선. 사자 한계 편익. 그 다음에 사회적은 정부가 계산하는 겁니다. 정부는 사회 전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도 보는 거죠. 지금 부정적 예부성이니까 요거죠. 외부의 편익을 줄이는 거죠. 그죠? 외부 편익을 줄인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사회 전체 편익은 이것도 더하고 이것도 더할 건데 이거 편익이 줄어드니까 즉 편익이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더하면요. 사회 전체 편익은 당연히 줄겠죠. 이게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그래서 사적 한계 편익이 더 크고요. 사적 한계 편익이 더 작죠. 그죠? 사적 한계 편익이 크다 이렇게 해야 오른선지죠. 그죠? 2번 선지, 자, 생산에서 부정. 즉 외부에다가 지금 비용을 주고 있다는 얘기죠. 이때 사적 비용, 사적 한계 비용. 자, 여기 안에 생산자들이 부담하는 비용이 사적 한계 비용입니다. 보통 생산자들이 부담하는 비용, 즉 시장 공곡선이죠. 시장 공곡선. 그 다음에 정부가 계산하는 비용이죠. 사회 전체 비용. 근데 지금 부정적 여부성이니까 따라서 비용이 플러스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비용이 플러스. 따라서 여기에 생산자들이 부담하는 비용에다가 예부 비용 플러스를 더해서 이거 계산하거든요. 그지? 정부는 이거 다 더해서 계산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되겠네. 그죠? 사적 비용이 더 작고 사회적 비용이 더 크다. 그래서 2번은 오른선지. 그죠? 오른선지. 2번이 정답이죠. 자, 우리가 실전이라면 2번 찍고 가야 됩니다. 그죠? 실전이라면 1번 안 봐도 될 정도로 2번 선지가 선명하게 다가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도라는 것은, 실전에서 속도라는 것은 얼마나 여러분들이 선지를 선명하게 이해하느냐. 그죠? 그게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자, 생산에 부정기 예부성이 있다. 사회적 최생산량, 그 다음 시장 생산량. 이거는 우리가 직관을 풀 수도 있죠. 그림 안 보고도. 일단은 생산이든 소비든 부정기 예부성 있는 경우는 무조건 시장에서 과다하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지금 외부에 지금 비용을 주는데 편익을 줄이는 부정기 예부성인데 근데 시장의 지금 생산량 또는 시장의 소비량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그 부정적 피해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다, 비효율적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거죠. 긍정 기업성은 거꾸로입니다. 좋은 건데 시장 외부에 지금 편익 늘려주고 비용 줄여주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시장의 생산량 소비량이 작으냐의 문제죠. 좋은 거니까 더 늘려야 되는데 왜 작으냐, 그지? 작아서 문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정이라면은 시장이 Q가 지금 많다는 얘기죠, 그죠? 즉 사회적 세적 생산량이 더 작다는 얘기죠. 그래서 최대 생산량이 더 크다 했기 때문에 땡. 잠실까요?